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내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모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최고가 경신 행진을 이어온 다우는 쉬어가고 나스닥과 S&P 500은 또다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혼조 마감했습니다. 특히 주요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강한 모습을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주요 기술주들, 빅테크주들이 또 오르면서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적었습니다만 지수, S&P 500과 나스닥은 오르고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다소 좀 올랐던 다우와 러셀 2000 쪽이 조금 부진한 그런 양상입니다. 특히 S&P 500의 기세가 아주 무섭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넘게 상승하며 5천을 넘어섰고요. 특히 또 간밤에 ISM 제조업 지수나 S&P 글로벌 등에서 제조업 지표가 나왔는데 두 지표 모두 시장 예상과 전월 수치를 상회하면서 제조업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대중 반도체 수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AI 훈련에 필요한 HBM 수출 통제 및 우리나라와 대만 등 동맹국에 대한 규제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대중 반도체 수출 정책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데요.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는 약보와 코스닥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가 또 양시장에서 매도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외국인과 함께 동반 팔자세를 보였면서 코스피는 2,450선에 머물렀습니다. 달러 강세 또 경기 침체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좀처럼 상승 동력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간밤에 발표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이 오늘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하우머니에서는 서학 개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뉴욕 증시의 베스트셀러와 또 M7에 투자하는 ETF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BG앱을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는 가운데 뉴욕 증시 12월의 첫 거래일 오랜만에 큰 형님들이 더 힘을 내줬습니다. 특히 서학개미분들 표정이 밝으실 텐데요. 확실히 새로운 악재도 없고 호재에는 더 후하게 시장이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간밤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 다른 지수 대비 성적이 좋았던 다우지수가 0.29% 이날은 쉬어갔고요. S&P 500은 0.24%, 나스닥은 1% 가까이 오르면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두 지수, 나스닥과 S&P 500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 최고가를 또 경신해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역시 그 중심에는 매그니피센트 7, 대형 기술주들이 상승을 끌어줬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0.95% 올라줬고 엔비디아도 0.27% 오르면서 반도체주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다 좋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78%, 아마존과 알파벳도 각각 1%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도 시장 분위기 타면서 3%대 상승이 나와줬고요. 또 FSD 업그레이드 버전을 출시했다는 소식에 테슬라도 3.46%대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월가에서는 이 테슬라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높게는 $400대까지 목표 주가가 제시된 상황입니다. 꽤나 오랜만에 보는 극단적인 대형 기술주 위주의 장세였는데요. 섹터별로도 좀 나누어 보면 기술주 커뮤니케이션 섹터 위주로 강세 보였습니다. 또 개장 앞두고 연이어 주요 기업들의 CEO 교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최근 대규모 턴어라운드 전략을 시도 중인 인텔, 이 CEO가 즉각 사임 소식을 전하면서 주가가 한때에는 3%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 반납을 하고 약세로 전환이 되면서 마감이 됐고요. 올해 들어서 주가가 50%가량 떨어지기도 했는데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코너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미국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도 CEO 전격 사임 소식 발표했습니다. 경영난 겪고 있는 와중에 내린 결정인데 그럼에도 주가는 6%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급등세도 이 나스닥 지수와 반도체 진영 상승에 한몫했는데요.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한 조사가 완료가 됐고 어떠한 부정행위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무려 28% 이상 급등했습니다. 한편 새롭게 발표된 경제 지표도 짚어보죠. 미국 제조업 업황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보시는 것처럼 49.7, 또 ISM 제조업 지수는 48.4로 두 수치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물론 8개월째 기준선 50 아래에서 머물고 있긴 하지만 직전에 비해서 개선이 되면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안겨졌습니다. 이 미국의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 특히나 집중해서 보셔야 할 게 국내의 기술주들과 연동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일단은 미국 경기에 대한 판단은 긍정적인 추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리플 같은 알트코인들의 상승세도 눈에 띕니다.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선 벽을 아직 넘지 못하고 있는데 리플은 약 한 달 만에 5배 이상 수준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에 이어서 시총 3위에 이름을 올립니다. 이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미 당국의 승인을 앞두고 있고 또 리플 현물 ETF 출시 기대감도 이 상황에서 높아지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가상자산 가격이 이렇게 치솟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은 우방국들에게도 관세 폭탄을 선언하는 등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죠. 그 틈을 타서 러시아나 중국은 글로벌 세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브릭스,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신흥 경제 5개국 연합체가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달러가 기축 통화로서 매력을 잃어가고 있고 그런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자극성 발언을 했는데요. 가만히 있을 트럼프 당선인이 아닙니다. 곧바로 SNS 계정에 새로운 통화든 뭐든 브릭스가 달러 패권에 도전을 하면 100%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수출 시장과 작별하게 될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하지만 만약 트럼프가 앞으로도 미국만 챙기는 정책을 계속 펼친다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다른 나라들의 노력이 계속될 것이고 이게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위상과 가치를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물론 비슷한 원리로 금도 마찬가지고요. 트럼프의 경고에 달러도 강세 보이고 국채 수익률은 장단기물 모두 상승세 보였습니다. 2년물은 4.18%대, 10년물은 4.196%대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중국 제조업 지표 호조에도 달러 강세의 보합권 흐름 보였는데요. WTI는 배럴당 68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71달러 선의 강보합권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대형 기술주 위주로 상승이 나와준 뉴욕 증시 12월에도 11월만큼 혹은 그 이상의 성적을 낼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인텔의 수장 팻 겔싱어 CEO가 전격 사임했습니다. 구원투수로 지휘봉을 잡은 지 4년 만인데요. 야심차게 추진했던 턴어라운드 개혁은 상처만 남긴 채 실패로 끝났습니다. 겔싱어는 무너져 내린 반도체 왕국을 되살리기 위해 3년 전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반도체 왕국 재건을 목표로 파운드리 재진출을 선언하고 이른바 인텔 지원법이라고도 불리는 반도체법을 만들어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 미국과 전 세계에 걸쳐 대규모 투자를 추진했는데요. 하지만 10년 넘게 손 놓고 있던 기술 혁신을 따라잡기엔 쉽지 않았습니다.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파운드리 사업은 적자 끝에 분사하기로 하고 경영난이 지속되면서 급기야 경쟁사인 퀄컴의 인수 대상 테이블까지 올라가는 굴욕을 맛보기도 했고요.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받기로 한 보조금도 쪼그라들었습니다. 엔비디아, TSMC를 비롯한 경쟁사들이 날개를 달고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사이 인텔은 올해만 해도 50% 넘게 급락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회사의 특단의 조치가 위기의 인텔을 살릴 묘수가 될지 자충수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동차 업계에선 글로벌 4위 스텔란티스의 카를로스 타바레스 CEO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임기를 1년여 남긴 채 지휘봉을 내려놨는데요. 올해 회사 실적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책임의 화살을 맞았습니다. 스텔란티스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40% 넘게 떨어졌고요. 최근엔 올해 마진율 전망치마저 종전 두 자릿수에서 7% 수준까지 낮춰잡았습니다.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건 스텔란티스뿐만이 아닙니다. 글로벌 자동차업계 수장들이 심각한 경영난으로 실현의 계절을 맞고 있는데요. 일본 닛산의 경우 기업 신용도는 투기 등급으로 떨어지고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스티브 마 CFO가 자리를 내려놓기로 했고 독일에선 비상 경영을 선언한 폭스바겐이 대규모 파업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대 시장인 중국의 경기 둔화 또 토종 전기차 업체들의 급부상으로 위상이 흔들리고 있고 길어지는 전기차 캐즘의 관세 폭탄을 예고한 트럼프 리스크까지 맞물리면서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의 주가는 날개를 달고 고공행진 중입니다. 월요일장 3% 넘게 올라줬는데요. 그간 트럼프와 머스크의 브로맨스 덕을 톡톡히 봤다면 이번엔 자율주행 FSD 업그레이드 버전을 출시했다는 소식이 호재였습니다. 사측의 설명에 따르면 새로운 FSD V13은 자체 주행 네트워크의 모든 부분을 업그레이드했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월가에선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최고치까지 올린다는 보고서까지 나와 시장이 환호했습니다. 스티펠의 스티븐 젠가로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종전 287달러에서 411달러까지 높여 잡았는데요. 팩트셋 집계 기준 테슬라를 다루는 월가 애널리스트 57명의 목표 주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머스크가 차기 행정부 실세로 떠오르면서 규제 승인의 속도를 내고 테슬라가 FSD를 위한 길을 닦아 AI 기반의 완전 자율주행 기능, 또 로보택시에서 나오는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분석했는데요. 웨드부시의 데나이버스 역시 목표 주가를 400달러로 제시하면서 월가는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 제너럴 모터스가 미시간주 랜싱에 있는 26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지분을 합작 투자 파트너인 LG 에너지 솔루션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규모는 약 10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되고요. 이 절차는 내년 1분기 중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매각으로 GM이 미국 내 운영하는 배터리 공장은 3개로 줄어들고요. 삼성 SDI와도 합작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일단은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GM과 LG 에너지 솔루션은 5년 전 첫 합작 투자를 발표한 이후 빠르게 시설을 늘려왔지만 전기차 캐즘으로 수요가 둔화하면서 이번 지분 매각 대상이 된 3공장 건설을 일시 중단하기도 하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는데요. 현재 해당 공장은 완공을 코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장엔 냉랭한 바람이 불고 전기차 보조금 폐지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트럼프 리스크까지 맞물리면서 업계 한파가 매서운 요즘인데요. GM 역시 전기차 전략 수적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번 지분 매각과는 별개로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기술 파트너십은 연장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전기차 관련 정책들이 향후 뒤집힐 우려에 많은 제조업체들이 투자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있다며 투자에서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가상자산 과세가 2년 뒤로 유예되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7월 달에 내놓은 가상자산 2년 유예안에 여당이 동의한 것이 호재로 작용한 것인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지금은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면서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데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되 공제한도를 현재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자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당과 이견을 보였지만 과세 시행 한 달 전에 민주당이 유예안을 수용한 것입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에 가상자산 테마로 분류되는 게임주도 동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마감 상황 살펴보면 우리기술투자가 8.66%, 또 게임주로 묶이는 컴투스 홀딩스와 네오위즈 홀딩스가 각각 6.6%, 5.58% 올랐고요. 이어서 위지트와 SGA가 모두 2% 넘게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발 훈풍의 2차 전지 관련주에도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미국 증권사 웨드부시에서 테슬라에 대한 우호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테슬라 주가가 큰 폭으로 뛰어오른 것이 국내 2차 전지주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인데요.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버스는 트럼프 당선인이 이끌 새 정부의 AI와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가 테슬라의 시장 가치를 향후 1년에서 1년 6개월 동안 1조 달러 더 불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400달러로 제시해 현재 종가 대비 약 18%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편 국내 증권가에서 2차 전지 종목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도 모멘텀으로 작용했는데요. 대체로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 2차 전지주가 반등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어떤 기업들이 올랐는지 보면 신성 델타테크가 13%, 엔캠과 자이글이 모두 12% 넘게 올랐고요. 이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퓨처엠이 각각 2.61%, 2.15% 상승했습니다. AI 주도권이 점점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AI 산업의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높지만 엔비디아 등 하드웨어 업체들에 대한 투자가 과도했고 또 트럼프 트레이드 여파로 반도체 업체들의 사업 위축이 우려되는 반면에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관세 영향에서 자유롭다는 평가가 나오면서입니다.
이런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투자가 본격 확대되면서 새로운 주도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미 증권사 웨드부시는 엔비디아가 촉발한 AR 수혜주 랠리에 앞으로 더 많은 소프트웨어 주식이 참여할 것이라면서 이제 AR 소프트웨어 시대가 도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은 AR 소프트웨어 관련 주들이 연일 들썩이고 있는데요. 마감 상황 보면 사인앱소프트가 22%, 인스웨이브 시스템즈가 6% 올랐고요. 이어서 알테라와 카카오가 모두 5%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드론 관련주가 연일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중요성이 부각된 데다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드론이 군사기술의 미래라고 강조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그는 로키드 마틴의 전투기가 점점 고시대의 유물이 돼가고 있다면서 드론 전쟁이 미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역시 미국의 드론 업체 언유주얼 머신스의 자문위원회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의 매수세가 강하게 몰렸는데요. 이에 따라서 뉴욕장에서 언유주얼 머신스는 지난주에 하루 만에 83%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국내 시장 마감 상황도 살펴보면 제이시언 시스템이 12.67%, 캠코어 에어로스페이스가 8.07% 올랐고요. 이어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과 에이럭스가 7%대, T3가 6%대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에 접어들었지만 우리 시장은 도통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국내 증시는 양 지수 모두 약했습니다. 뉴욕 증시를 비롯해서 일본, 중국, 홍콩 등 아시아 증시 모두 상승부를 켰는데 국내 증시만 내리면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아쉬운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단 ADR 지표상 양시장 모두 과매도권에 진입한 상황인데요. 반등 타이밍이 언제일지 시황과 뉴스들부터 함께 정리하시죠. 한산한 거래대금 가운데 양 지수 모두 약했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권이었고 코스닥도 0.35%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전 거래일에 많이 밀렸던 만큼 상승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약보합으로 떨어졌는데 그만큼 시장에 힘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도 외국인 투자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 1,323억 원 순매도했고 개인도 3,181억 원 팔아냈습니다. 기관만 홀로 3,894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하단을 방어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 모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 1,228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도 670억 원 사자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이 1,751억 원 순매도하면서 지수는 밀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 가운데 반도체주들이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의 상승을 막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추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가 1.1%, SK하이닉스 0.7% 내렸습니다.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된 영향인데요. 이제 실제로 규제안이 발표됐는데 반도체 투톱의 오늘 흐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네이버입니다. 그동안 지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네이버는 AI 소프트웨어 강자로 급부상하면서 꾸준히 상승해 왔는데요. 어제 장 후반 들어서 하락 전환되더니 7거래일 만에 1.4% 약세 기록했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2.6%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제약, 바이오, 2차전지 일부 종목들이 선방했습니다. 시총 1위 알테오젠이 7.8% 급등하면서 지수를 방어했고요. 엔캠이 5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시세 분출했습니다. 12.4% 크게 올랐고요. 반면 네이모 로보틱스가 5.6% 하락하면서 10위권 종목 중에서는 약세의 골이 가장 깊었습니다.
12월 첫 거래일 환율은 다시 1,400원대를 상회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6원 60전 오른 1,401원 30전의 거래를 마치며 3거래일 만에 다시 1,40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아시아 국가 통화가 약세를 보인 데다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점이 영향을 줬습니다. 이후에 환율은 상단을 더 높이면서 오늘 새벽 6시 기준 역외 환율은 1,405원 선을 기록했는데요. 강달러 영향으로 외환 시장은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줄 일정과 뉴스들도 확인하시죠. 우선 오늘은 우리나라 10월 PPI가 발표되고요. 중추신경계 국제학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학회에 ABL 바이오 등이 참가하는데요. 제약과 면역항암제 관련주들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한국 원전수출산업협회 전시회도 열립니다. 원전주의 모멘텀이 될지 지켜보시죠. 어제 장 마치고 나온 소식들도 정리했습니다. 우선 미국이 대중반도체 수출 통제를 발표했죠. 한국산 HBM도 적용되는 만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반도체 업종은 우려를 선반영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이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3E로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은 적을 것이란 증권가의 분석도 있는데요. 반도체 악재 속에 충격이 지속될지 아니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가 반등이 가능할지 시장 초반 분위기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HBM, AI 반도체 쪽은 약할 수 있겠지만 AI 소프트웨어와 액침 냉각 등의 섹터는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체크해 두셔야겠는데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트랜스포메이션을 개최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내년 1분기를 목표로 국가인공지능 전략 수립 활동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쪽에 긍정적인 소식이겠고요. 액침 냉각 섹터는 간밤 슈커 마이크로 컴퓨터가 회계 조작 우려를 덜며 28% 이상 급등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LG전자가 AI 데이터 센터 열관리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초대형 냉방기 칠러의 수출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데이터 센터부터 액침 냉각 관련주까지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섹터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다양한 소식이 밤사이에 보도가 됐죠. 미국 정부가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 간 배터리 합작법인 스타플러스 에너지에 10조 5천억 원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너럴 모터스와 합작 투자해 미국 미시간주에 건립 중이던 배터리 공장의 지분을 모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배터리 셀 쪽, 더불어서 삼성 SDI와 연관된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양 소부장 종목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간밤 테슬라가 FSD 업그레이드 버전 출시 소식과 증권사 목표 주가 상향 소식에 상승했는데요. 이미 자율주행 쪽은 FSD 이슈의 전일장에서 상승했는데 오늘까지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게임 관련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AI 게임 사업에 출사표를 내면서 게임주 어제 상승한 바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네오리진은 전략적인 사업 파트너인 조이포트가 16개 작품에 대한 중국 게임 판호를 획득했다는 소식에 강한 모습 보여줬고요. M83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협력해 실감 콘텐츠 핵심 기술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오늘 장까지 강한 흐름 이어갈지 지켜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는 기술주 랠리에 S&P 500과 나스닥이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왕따를 당하는 듯한 우리 시장, 오늘은 미증시 따라 움직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특히 우리 반도체 업종에 타격을 줄 미중 대중 반도체 규제안이 발표됐는데 시장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유튜브 그리고 SBS BG앱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와 뉴스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12월 첫 거래일 흐름 또 굉장히 좋았네요. 주요 기술주들 M7, 매그니피센트 7 일제히 상승했고 또 경기 지표도 역시 미국은 경기가 견조하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죠. 그러네요. 예. 예. 특히 뭐 이렇게 ISM 제조업 지수, S&P 글로벌 제조업 지수 다 시장 예상보다도 좋고 전월보다도 좋고 한데 세부 항목에서 신규 주문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는 네. 그거는 이제 굉장히 지표 분석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앞으로가 더 좋아지겠구나. 그러게요. 예, 그런 상황인데 미국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그러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6%나 오르고 많이 예. 올랐는데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네네. 지금 살짝 우리한테는 또 안 좋은 얘기가 또 미국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게 대중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겠다. 이게 그러면 그러니까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상당한 타격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분석이거든요. 식으로 이어지는데 한번 자세히 오늘 또 한번 네네. 짚어보시죠. 오늘 네. IS 김태성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요새 뭐 찾아볼 기사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죠. 그렇죠. 이렇게 미국 시장 따로 우리나라 시장 따로 갈 때가 따로 갈 때는 참 공부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공부할 게 많아요. 네. 지금 뉴욕 시장에 이제 12월 첫 거래일에 어제 조금 최근에 한 1, 2주 동안에 우리가 봤던 약간 빅테크, M7이 약간 처지는 가운데 나머지 중소형주 이런 쪽으로 갔던 쏠림이 다시 되돌려지는 느낌?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이제 키 맞추기가 그들 시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 거죠. 그런데 키 이제 맞추기, 그들의 네. 키 맞추기에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따로 노는 게 이제 문제인 거기 때문에 앞서서도 이야기 주셨지만 미국 걱정은 역시 안 하는 게 맞다라는 미국 생각이 걱정은 안 들고 해도. 있고 대신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약간의 좀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체크를 드려보면 네. 사실 굿뉴스가 굿뉴스일 수는 있는데 네. 사실 이제 굿뉴스가 배드뉴스로 받아들일 시점이 이번 주 목요일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이제 이번 주에 파월 연준 의장 이야기가 좀 네.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경기 지표가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그러한 속도 조절을 또 이야기하게 되면 이건 또 시장에 단기적으로 또 충격이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은 염두를 하시면서 저는 포트폴리오에 이제 비중을 좀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지표가 저렇게 잘 나왔다면 4분기 빅테크 기업을 포함한 미국 기업들 다수는 실적이 여전히 좋을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좋았다면서요. 블랙 프라이데이 뭐 소배, 네. 소비하는 그 소비, 지출. 소비. 네. 예. 그것도 뭐 시장 예상치는 아무래도 좀 많이 낮춰놨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중국의 광분제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들 굉장히 오랜 기간 쉬었지만 실질적으로 소비가 크게 늘어나지 못했었던 예시가 좀 있기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도 이거 잘하면 그래도 그렇게까지 또 소비가 폭발적이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완전히 그냥 예상을 뒤집어 버렸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월마트 계속해서 신고가, 아마존도 신고가, 그리고 코스트코와 같은 기업들도 여전히 지금 좋은 모습 좀 보이면서 여전히 미국의 경기는 지금 괜찮다. 그리고 그것을 소비할 만한 소비층의 어떤 경제 그 움직임도 굉장히 활발하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서요. 미국 증시는 이제는 여전히 뭐 조정이 나와도 매수에 대한 투자 심리가 더 강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12월 미 연준의 금리 25bp 금리 인하 가능성 지금 다시 한 70%가량 높아진 상황인 네. 것 같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경기 지표들을 감안한 데이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주말에 나올 고용 지표 자체도 사실 지난번 고용이 좀 안 좋았던 게 그렇죠. 뭐 일시적이다라는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 주는 충격이 그렇게 또 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지난번에 나온 고용 지표가 예. 안 좋았던 것은 미국에 이제 허리케인이 좀 크게 한번 그러니까요. 불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좀 좋지 않았던 숫자가 이제 회복이 되는 부분이라 뭐 전 분기 대비 혹은 전 수치 대비 굉장히 이제 높은 숫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크게 뭐 개의치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했던 네. 부분이니까. 하지만 예. 이제 계속해서 경기가 지금 너무 좋다라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추고 있다 보면 네.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를 높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의 목적이 높아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함인데 네. 지금
미국 경기는 그들 스스로 경제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자에 대한 부분을 다 갚아낼 수 있는 그러한 체력적인 요건들이 다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이자를 선제적으로 내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저는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트레이딩 하시게 되면 장중에 혹은 이제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그 변동성에 대응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일단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자. 만약 오히려 간밤에 이제 그 확인한 지표가 역으로 조금 주춤했다면 저는 과감하게 비중을 좀 확대를 해도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수적이라고 하면은 그동안 왜 러셀 2000 소형주들이 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럼 이게 조금 그렇죠. 이제 다시는 중소형주에서 일단 수익을 챙기고 오히려 대형주 탈시간을 쪽으로, 하고. 네, 그 내수주 쪽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제 비중 확대를 하는 쪽으로 저는 가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연준 의장 입을 이번 좀 주. 보고 네 한번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우리 임대승 본부장께서 요것도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이거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대중 반도체 수출 관련해서 뭐 내놓았다는 거. 오늘 아침 내내 그 뉴스 보면서 왔는데요. 네. 일단 팩트는요. SK하이닉스는 크게 아직까지는 뭐라 그래야 되죠? 걸릴 것은 없다라고 좀 보시면 저 됩니다. 수출 통제 내용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일단 뭐 대중에 대한 반도체 첨단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하는 건데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네. HBM이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가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어제까지는 D램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네, 근데 네.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HBM이 규제에 포함이 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였는데 HBM이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SK하이닉스는 미국에서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지금 HBM3 8단 10이단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문제는 삼성전자인 거죠. 삼성전자 이제 레거시 D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그래도 전체 포션 중에 중국 매출이 차지하고 있는 포션이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줄어들게 되면 가뜩이나 HBM에서도 승부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레거시까지 매출이 안 나오게 되었을 때 다가오는 실적의 부진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고 또 이제 이 규제보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창신 반도체라고 하는 중국의 반도체에 D램 네. 점유율이 생각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D램 레거시 반도체 하면 1순위는 삼성전자 꼽고 2순위 SK하이닉스와 3순위 마이크론을 그동안에 쭉 이야기해왔는데 네네. 4순위가 창신 반도체로 올라섰고 그리고 4순위와 3순위 마이크론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 정도까지. 네, 그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지금 창신 반도체는 본인들 스스로 D램을 생산을 해서 자국 제품에 적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여기서도 또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고 SK하이닉스도 HBM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다소 둔화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결론이 좀 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IT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많은데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선반영이 좀 많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삼성전자 지금 5만 원대인데 네. 여기서 뭐 더 빠진다 하더라도 저는 과연 뭐 엄청나게 큰 낙폭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반도체는 오늘 정말 중요한 어떤 시기인데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뭐 이제 최근에 우리가 본 가격대가 바닥일 확률이 높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빠져도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이다. 네. 예. 그 반도체 얘기 나온 김에 네. 이거 진짜 한때를 풍미했던 한때가 아니지 바로 최근까지도 했던 거 한미 반도체. 한미 반도체. 네. 이거는 이제 얘도 어느 정도 밀릴 만큼 밀린 거 아닌가 싶은데. 일단 제가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네. 반도체 쪽을 쭉 살펴봤어요. 예. 근데 어떤 것을 살펴봤냐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라든지 혹은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 어디 없을까라고 쭉 살펴봤는데 공교롭게도 한미 반도체와 PSK 홀딩스 그러니까 HBM 관련한 대표주자 종목군들이 예. 지난 11월 27일부터 어제 종가까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반등이 나왔느냐? 반등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기술적으로 지금은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저는 HBM 관련주들의
반등세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서 한미 반도체 지금의 가격이라면 좀 부담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한미 반도체를 그냥 단순히 기술적 반등을 좀 기대하면서 트레이딩하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은 더 산업의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서 비중을 언제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결국 HBM3E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TC 본딩이었고 TC 본딩은 지금 한미 반도체만이 지금 오롯이 높은 수율을 내면서 정착을 한 상황이라서 HBM3에서 HBM4로 넘어갈 때 하이 본딩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TC 본딩에서 하이 본딩으로. 그러면서 한미 반도체보다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더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업력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업력. 네. 그렇죠. 잘하던 기업이 잘합니다. 네네.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결국 이제 시장의 중심은 엔비디아이기에 저는 지금의 가격부터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게 믿음을 보여줬다시피 한미 반도체까지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저는 싶고요. 대신에 이제 오늘 가장 핫할 건 여러 가지 반도체주들은 지금 방향성이 엇갈리는 반면에 이수페타시스만큼은 오늘 시초부터 강하게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수페타시스. 네, 어제 이제 시간외에서 상한가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시간 외에서요? 네, 뭐 또 공시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가 최근에 올빼미 공시를 통해서 예. 유상증자를 한 해 만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금감원에서 유상증자 철회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제 시간외에서 이수페타시스가 반응을 하면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본업에서의 어떤 성과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닌 대내의 변수로 움직이는 것이라 오늘 상승세에 너무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네. 국내 증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지금 이제 미국 쪽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테슬라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주요 기술주들이 다시 올라갔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어제 이 시간에도 좀 다루긴 했습니다만 미국의 주요 억만장자들은 이미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자산 운용사 그쪽에서는 이미 주요 기술주들을 많이 비중을 줄였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어떨까요? 뭐 그들의 이야기에 굳이 우리가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더 왜냐하면 들고 가도 되는 거예요? 그들은 미국 기업들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의 뭐 빅테크 기업들을 뭐 줄였다라는 것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주요 네. 서학개미들이 이제 테슬라, 엔비디아 워낙 많이 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지금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가도 되는 건지 이 얘기입니다. 저는 더 들고 가는 게 맞다 생각이 더 들고 들어요. 가는 게 맞다. 특히나 테슬라만큼은 트럼프 2기 시기에는 꽉 잡고 가야 되는 어떤 종목 중에 테슬라는. 대표적인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테슬라 지난 주말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네네. 지금보다 2배 더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근데 테슬라가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의 힘이 지금 보태지면서 엄청나게 속도를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그 속도를 받고 있다는 건 어느 산업에서 느낄 수 있냐면 두 가지 산업이죠. 우주항공 쪽에서도 느낄 수 있고 FSD, 자율주행 쪽에서도 이거 미국에서는 상용하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거다라는 평이 많았었는데 트럼프 2기 당선인이 되면서 지금 FSD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거의 도배되듯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이 속도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상용화까지 간다면 저는 테슬라만큼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 걱정은 하지 않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 네. 엔비디아가 HBM을 통해서 AI 데이터 센터 엄청나게 만들어내잖아요. 네네. 그럼 그들이 LLM이라고 해서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학습을 통해서 뭐 AI 어떤 플랫폼이 만들어져도 그걸 소비자와 AI 플랫폼과의 연결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즉 디바이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가장 활용할 가치가 높은 건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냥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런 버핏은 애플 많이 다 팔았나요? 많이 팔았나요? 많이 팔았다고는 많이 팔았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많이 이제 팔고 도미노 피자 사고. 그렇게요. 예. 그러게요. 네. 근데 그러면 그냥 저는 애플만큼은 그래도 이제 쭉 가져가시는 게 지금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좀 본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소프트웨어 쪽,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 쪽 반도체 개발 쪽에 자신이 없으면 디바이스 쪽에서 좀 뭔가 확실하게 좀 이제 기선제압을 할 수 있을 만한 발전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야, 워렌 버핏 얘기하다가 뭐 애플 얘기하다가 도미노 피자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또 버피동 또 코카콜라 얼마나 좋아하셔. 그렇죠. 예. 콜라 끼고 사는 데다가 네. 코카콜라는 포트에서 빠진 적이 없고. 그 맥도날드는 샀다 팔았고 별 재미 못 봤고 도미노 피자 사셨어요. 아니 근데 저기 지금 완전 자율주행 풀 FSD 저거 새로운 버전을 배포한다 했는데 좋아요. 그래 뭐 테슬라 걱정 안 할게요. 그냥 저기서 우리 국내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 뭐 이렇게 좀 국물 떨어지는 거 없나요? 국물이요. 이게 자율주행 하면 지금 다들 테슬라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 미국 시장에서는 네. 테슬라도 테슬라지만 구글의 웨이모까지도 지금 거의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워야 될 양대 것 산맥. 같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어떤 이 컨셉 자체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운전자가 메인이고 플러스 보조장치의 개념의 이제 자율주행인 거고 네네.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처음부터 그냥 로봇을 통한 자율주행의 어떤 컨셉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테슬라의 FSD가 이제 기술의 발전을 거듭을 하면서 이쪽도 이제는 최종적으로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의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테슬라는 카메라 모듈을 기준으로 자율주행 차를 만든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 플러스 레이더 센서를 결합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관련주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소프트웨어는 택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소프트웨어는 그들이 힘들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사서 안 쓰겠죠. 쓸 일은 가능성이 제로고요. 그러면 결국 하드웨어를 보셔야 되는데 그럼 하드웨어도 직납하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LG노텍, 삼성전기. 그런데 이제 그들은 너무나 무겁죠. 그러면 그들에게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 중에 저는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퓨런티어가 단연 앞서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의 상승세도 퓨런티어가 그래서 이제 올라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테슬라의 FSD 카메라 모듈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퓨런티어가 당연히 원픽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나는 테슬라의 FSD도 좋지만 최근에 사실 구글의 웨이모가 조금 더 상용화에 한 발짝 더 앞서 있다라는 평가를 좀 많이 받거든요. 네네. 실제로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이제 구글의 웨이모까지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레이더 시스템과 연관이 있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뭐 많은 종목군들이 움직이지만 카메라 쪽에서는 퓨런티어, 센서류 쪽에서는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만의 이제 자율주행을 보실 분들은 일단 HL 만도가 당연히 좀 선두에 있는데 요새 보면 대동기어라든지 대동 네.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움직여요. 아 자동차 부품 쪽. 자동차 부품 쪽이지만 그쪽은 이제 농기계 쪽에 조금 더 농- 특화되어 아.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은 도로에서 시행을 하는 것보다 네. 아무것도 없는 논밭에서 네. 혹은 바다에서 운행을 하는 게 조금 더 이제 빠르거든요. 바다요? 네, 바다라든지 이제 논밭 같은 어. 경우에는 뭐 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람 차도 없는데. 있고 사람도 없- 있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지만 논이나 밭 같은 데 같은 경우에 농작물 기계는 이미 자동화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두드러지게 어떤 퍼포먼스를 내는 기업이 지금 대동기업이다 보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지금 올라온 상황이라서 이쪽을 보는 게 맞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율주행 쪽, 그 카메라 쪽 얘기하면 사실 원래 예전에 테슬라면 관련 종목도 대형주에서 LG노텍도 많이 보셨잖아요. 이제는 LG노텍은 매력이 없는 거예요? 매력이 없다기보다는 제가 LG노텍의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 이게 또 왜 애플 관련주로도 엮여 있기도 했잖아요. 애플 관련주로도 엮여 있으면서도 예.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수급의 부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가총액 지금 4조에 가까운 LG노텍이 한참 잘 나갔을 이 30만 원대까지 올라오려면 네. 엄청나게 많은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만큼 수급이 들어올 만큼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들이 봤을 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라 오히려 작은 돈으로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LG 이노텍에 납품을 하고 있는 퓨런티어를 먼저 보는 게 맞다라고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대동기어도 언급해 주셨지만 이 종목들은 제 기억에 이거 워낙 이 출렁임이 심한 종목이라서 이게 혹시 저 우크라이나 재건하고도 엮입니까? 엮여요. 네. 재건 그리고 자율주행이랑 엮이니까 저도 사실 이렇게 시총이 작은 기업들은 방송에서 언급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워낙 지금 움직이는 기업들이 없고 워낙에 없어. 네. 예. 요새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얼마나 움직일 게 없으면 카카오가 움직이냐라는 이야기가 좀 시장에 있거든요. 네. 카카오를 얼마나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시장에 거래대금이 지금 마른 상황이라 저는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은 선택지를 많이 알려드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동과 대동기어도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이제 보통 하나의 종목에 뭐 100만 원씩 사셨던 분들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30만 원 좀 사셔야 그 변동성을 좀 감내하면서까지 플레이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아까 그런 얘기 자주 좀 전해 주십시오. 네. 뭐 여의도에서 돌아다니는 재밌는 얘기들. 예. 얼마나 움직일 게 없으면. 그런 얘기 아주 뭐 진하게 오잖아요. 아니 어제 저희 또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도 좀 다뤄보긴 했는데 네. 최근에 왜 엔터주들 움직임이 그래도 뭔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세에서도 좀 자유로운 섹터고 그렇죠. 또 그동안 사실 소외됐다가 최근에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도 네. 하잖아요. 엔터주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네.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만 네. 어제 JYP 엔터테인먼트가 윗꼬리를 달렸기 때문에 이제는 속도 조절이 조금은 필요하고 그동안 좀 가파르게 올랐다.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이제 반등이 나올 때는 다 같이 움직였잖아요. 네. 조정 나오고 나서 그 다음 파동 때는 여러분들이 기업별로의 지금 히스토리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이제 2025년에 어떤 아티스트들이 얼만큼 몇 회 공연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공연의 횟수보다 더 중요한 건 공연의 규모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잠실운동장에서 하는 것하고 그냥 이런 건물에 있는 대강당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은 공연 횟수 1회라고 할지라도 잠실운동장에서 하는 공연의 어떤 이 영업이익이 월등히 높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5년도에 우리의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들이 뭐 어디서 몇 회 공연을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휘둘리실 필요가 없고 대신에 그 몇 회 한 회 안에 어떤 규모로 공연을 하는지를 저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확인된 바로는 스트레이키즈가 지금 예정돼 있는 공연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이제 공연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이쪽에서도 JYP 엔터테인먼트를 저는 원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이브는 지금 노이즈가 좀 많죠. 아무래도 네. 뭐 뉴진스에 대한 이슈도 있고 BTS의 완전체 활동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까지도 뭐 불확실성이 깨끗하게 해소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이브보다는 결국 JYP 엔터를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그리고 이제 큐브 엔터가 아이들이라고 하는 여자 가수가 이제 시상식에서 예.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예. 보니까 어제 시초에 갭상승이 나왔지만 네. 그 갭상승분이 이제 장중에 다 좀 도로 뱉어낸 상황이라서요. 일단 보실 거라면 엔터주들은 조정 이후에 JYP 엔터테인먼트를 원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여쭙고 나면 꼭 이렇게 같이 여쭙고 싶은 게 또 게임이에요. 게임, 그렇죠. 은근히 지금 이게 지수는 녹아나는 와중에 보니까 게임주도 제법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제 게임은 지금 두 가지의 결이 좀 다른 게 있어요. 결이 다르다. 그러니까 한쪽은 신작이라든지 네. 정말로 게임 본연의 모습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쪽, 한쪽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네. 코인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뭐 가상화폐 위메이드나, 그렇죠 예. 관련주로 엮여 있는 쪽 이게 이제 두 쪽으로 나뉘는데 네. 동교롭게 지금 두 가지 결 다 지금 좋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게임 본연의 어떤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쪽도 테슬라가 AI 혹은 이제 VR, XR 기기를 통해서 또 게임 산업에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이쪽도 지금 움직이고 코인 시장은 계속해서 지금 불장이기 때문에 가상화폐와 관련이 있는 게임주들도 지금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주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지수 대비 아웃퍼폼하는 가장 대표적인 섹터.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나와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과거 트럼프 일기 때 관세라든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끝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게 어디냐라고 하면 미디어, 게임, 엔터 쪽이었어요. 근데 미디어 쪽은 그때하고는 이제 조금 환경이 달라졌죠. 그때는 제작사들이 모든 IP를 가지고 관리를 했다면 이제는 미디어 쪽은 넷플 땡땡이라든지 티땡이라든지 이런 OTT 업체들이 IP를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작품이 흥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부수적으로 제작사들이 이제는 수입을 얻어내기가 어려운 구조라 미디어 게임 콘텐츠가 그때는 강했다면 이번 트럼프 2기에는 미디어는 좀 제외가 될 가능성이 높고 여전히 게임과 엔터 쪽은 꼭 한번 좀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게임 쪽도 저는 여전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게임 쪽은 지금 실적을 바라본다면 크래프톤을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가 여전히
뭐 인디아 시장에서도 효과가 좋았고 우리나라 PC 시장에서도 효과가 좋았고 뭐 이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어떤 노이즈는 있긴 하지만 그것을 모두 뭐 가릴 대형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는 상황이라 크래프톤을 꼭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네. 넷플 땡땡 넷플 네 OTT 업체죠. 넷플릭스 TV. 그거 말해도 되죠? 네, 상관없죠. 넷플릭스 TV. 그걸 뭐 굳이 알겠습니다. 그냥 새우깡 하세요. 새우땡 하지 마시고. 예. 네. 네. 저희 뭐 수많은 기업들 다 언급을 하니까. 네, 저희는 뭐 PPL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뭐 상관없어요. NC 소프트를 NC 소땡땡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위메 땡땡 안 하고. 네. 오케이. 예, 그냥 바로 갑시다. 예.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2,450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오늘 코스닥이 1% 넘게 지금 호가 분위기로 봤을 때는 좀 하락이 예상되는데 667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1.6%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2,700원. 아무래도 미국 상무부에서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소식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타격이 좀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에 따라 이런 소식이 또 호가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5만 7천 원이죠. LG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8%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97만 9천 원. 현대차가 1%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21만 3,500원. 그리고 기아가 지금 1.8% 지금 호가에서는 상승 예상됩니다. 9만 5,900원. 이 가운데 셀트리온이 2% 약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18만 600원. KB금융이 1%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95,3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1.5%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44,900원, 네이버가 0.9%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0만 5,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어제 7% 넘게 반등 보여줬었죠. 오늘 추가적으로 반등 흐름 이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1%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30만 6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7%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13만 5천 원. 에코프로가 지금 3%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7만 3,400원, HLB 보합 예상되고요. 리가캔바이오가 0.4%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9만 7,500원. 그리고 휴젤이 0.5% 하락 예상되네요. 호가는 25만 4천 원. 클래시스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엔캠. 엔캠이 어제장에서 좀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줬고 어제 뭐 액침 냉각 이런 관련 종목들 급등이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글쎄요, 엔캠 오늘장에서는 지금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는 14만 2,9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오늘 호가 분위기 괜찮습니다. 1.6% 상승 예상되고요. 7만 8,4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 하락이 예상됩니다. 이제 개장까지는 7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뭐 오늘 양시장, 오늘 또 코스닥 쪽이 조금 더 낙폭이 클 걸로 보여지는데 글쎄요, 뭐 지금 뭐 시장 국내 증시 과연 바닥이 어딘지 논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은 게 사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다라는 시각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예, 네. 쉽지 않네요. 저 이제 동시효과에 안 속으려고요. 아, 그렇죠. 예, 네. 맞아요. 한번 열어보고 얘기하시죠. 이게 사실 이제 저가에 사겠다라는 그 매수 주문이 호가에 많이 들어오면은 또 이렇게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어제 뭐 하도 그거 다른 방송 준비하면서 삼성전자에서 뭐 이렇게 희망을 찾아볼 수 없나 싶었어요. 스스로 네. 희망 고문을 막 하다 보니까 네. 겨우 하나 차트상으로 보이는 게 역헤드앤숄더 비스무리하게 한번 여기서 돌려주면 좋겠다 싶은데 오늘 저 아까 미국 상무부 관련 소식 네. 이걸 어떻게 소화해낼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아니지 어제 제가 야간 선물을 조금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보니까 야간 선물 한 0.6% 이상 올랐는데 저 동시 효과가 왜 저렇게 약하게 나오나 아마 열어보면 또 살짝 다르죠. 다를 수가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예. 네. 매우들이 호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호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우리 김 본부장님 지난번 나오셔가지고 비트코인 없는 사람입니다 해갖고 자아 비판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가상화폐 관련주가 요새 막 날아갑니다. 네. 우리 국내에 지금 이 가상화폐 관련주 뭐가 있어요?
뭐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하나투자증권이 사실은 과거의 대장주였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사실 이들이 가상화폐 관련주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해요. 약해요. 네, 그러니까 코인 시장의 움직임을 대비해서 보면 그러면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로서 어디가 강하냐? 앞서 이야기했던 네. 게임 쪽에서 게임? 네, 네. 게임 어떤 분야에서 가상화폐 관련한 어떤 이 거래소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뭐 컴투스홀딩스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 더 강한. 그러니까 지금 가상화폐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사실 국내 증시에 관련주를 매매하러 들어오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매매해봐야 10% 15% 올라가면 윗꼬리 달리고 빠질 거 뭐하러 이거 하냐. 차라리 코인 시장 가서 알트코인을 하는 게 더 맞겠다라고 좀 이야기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지수 대비 아웃퍼폼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들이 보여주는 상승률 뭐 2, 3주 만에 뭐 2배, 3배 올라간 코인들 좀 많고 뭐 5, 60% 올라간 코인들 많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다면 이미 이들 종목은 역사적인 신고가 영역에서 플레이가 되어야 되는데 요새는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코인 시장에 가서 코인 매매를 하고자 하신 분들이 더 많아서 관련주들의 시세는 상대적으로 좀 약해졌다. 예전보다는 조금은 이제 힘이 약해졌다라고 좀 평가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아쉽네요. 또 하나 궁금한 거. 네. 지금 막상 개장하고 나서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동시효과 정민혜가 소개해 준 것 중에서 2차 전지 쪽이 동시효과성이 약하단 말입니다. 네. 근데 우리 그동안에 늘 그랬어요. 테슬라가 오르든지 저 뭐 앨범알이 오르면은 2차 전지 오른다 그랬거든. 네. 내리면 같이 내린다 그러고. 근데 지금 테슬라 헐헐 날아가고 앨범알도 좋아요. 근데 2차 전지는 오늘 소화해야 될 뉴스가 딱 하나 있어요. 뭐요?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이 GM이랑 네. 합작해서 이제 미시시피주에 이제 공장을 하나 세우기 시작을 미시시피에? 네. 거기 이제 세우기 시작을 했는데 네. GM이 그 지분을 자 LG엔솔에다 팔았습니다. 그 뉴스가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포기를 했다라는 거죠. GM이 포기를 네, 했다는 GM이. 얘기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보고 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LG엔솔이 뭐 책임지고 이제 강하게 또 밀어붙일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근데 팩트 기준으로 보면 IRA 혹은 AMPC의 LG에너지 솔루션이 생각보다 많이 받아내지 못할 것을 알고 GM이 먼저 손을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또 시각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도 지금 뉴스를 소화해야 되지만 이들도 지금 그들만의 뉴스를 지금 소화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서요. 동시효과가 지금 좋지 못한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나라 선물 시장이 15분 앞서서 좀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지금 국내 선물 괜찮습니다. 일단 출발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막상 장 시작하면 좀 제자리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미증시가 저렇게 갔는데 더 밀리면 진짜 그렇죠. 한 소리 나오죠. 우리 시청자분께서 미시간주라 그러시네. 아 미시간주. 아 그 죄송합니다. 미시시피에 웬 죄송합니다. 2차 전지인가 싶었더니 우리 이제 거짓말도 못합니다. 아, 시청자분들이 바로 네. 정정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저 알테오젠 좀 여쭤볼게요. 네. 알테오젠 이제 30만 원 좀 이탈했다가 보니까 어제 이제 많이 좀 급등을 하면서 30만 원 회복이 됐는데 어때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흐름은 어떨까요?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알테오젠 제가 2주 전에도 한번 좀 네. 말씀을 드렸는데 30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가장 상징적인 가격대다. 그러게요.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 예. 팔고자 하는 어떤 심리보다 지금 당장은 사고자 하는 심리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참 대응을 잘합니다. 누가요? 알테오젠. 알테오젠 네, 측에서. 임원진 모든 아. 분들이. 어제도 나온 이야기가 알테오젠 CEO님이 이러죠. 할로자임이 위반한 자료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알테오젠 투자하신 분들은 큰 걱정이 없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는 1월 달에 좋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네. 그러면 언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지금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어제 지수 대비 가장 또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게 알테오젠이고 이 기조는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약바이오 쪽을 보실 때는 일단 임상신약 쪽에서는 뭐 알보리, 펩 이렇게 좀 많이 이야기를 하죠.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보로노이, 펩트론.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는 알테오젠이 가장 확실하게 회사 입장에서 대응을 해줬기 때문에 알테오젠만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 외에서는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가 한 주당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제가 이제 이거를 너무
이것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바이넥스라든지 ST팝 이 두 기업을 한번 또 추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그렇게 좀 대응해 준다면은 그렇죠. 주주분들이 얼마나 좀 그래도 마음이 놓여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원래는 저는 당연한 건데 당연한 그게 그렇게 해주는 게 당연한 건데. 워낙 이렇게 해준 기업이 없으니까 네, 맞아요. 눈에 띄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그러면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어땠던 거예요? 잘 보겠습니다. 그 왜 공매도 세력과의 싸움 막 선포하고 그랬었잖아요. 글쎄 뭐. 그거는 왜 또 이렇게 또 까다로운 질문을 하세요. 본업에 대한 우리 별로 언급하면 안 되는 몇 군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때 하도 셀트리온이 이제 공매도에 시달리면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직접 나섰잖아요, 서정진 회장이. 네, 그래서 그건 어떤가 해서 한번 뷰를 좀 여쭤본 거예요. 네. 근데 눈빛은 뭐 다 알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자, 오늘 아닙니까?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12월 3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주요 기술주들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다 강세를 보였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내용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 일단 미국 쪽 반도체 기업들은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국내 증시 쪽에서는 반도체 기업들 주가 좀 직격탄이 불가피하다라는 예상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과연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출발을 나타내는지 전체적인 흐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시 이 호가와 또 개장하고 나서 흐름은 정말 다르네요. 지금 코스피가 0.8% 상승합니다. 2,475포인트, 코스닥 0.6% 올라갑니다. 680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0.3% 소폭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지금 53,4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0.6% 상승합니다. 164,400원, 1%까지 올라갑니다. 상승폭이 확대가 되죠. LG에너지솔루션 0.6% 올라갑니다. 394,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승합니다. 973,000원, 현대차는 보합이고요. 기아가 1% 이상 올라갑니다. 95,400원. 셀트리온은 소폭 내림세로 184,200원, KB금융 1.3% 상승 중이죠. 97,700원. 기아 보셨죠?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0.4% 떨어지네요. 45,400원. 네이버가 1.9% 상승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알테오젠이 4% 이상 올라갑니다. 314,000원이고요. 3.9%, 314,000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모두 지금 1% 이상 올라갑니다. 139,500원, 76,700원. HLB가 1.8% 상승 중입니다. 72,700원. 리가캔바이오도 올라갑니다. 98,800원. 그리고 휴젤 0.2% 소폭 올라갑니다. 256,000원. 클래시스가 지금 1.9% 상승 중입니다. 48,200원이고요. 엔캠 어제도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지금 4% 가까이 올라갑니다. 148,7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3% 상승 중입니다. 143,700원. JYP 엔터테인먼트 1.3% 상승하면서 78,1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지면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1%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섹터 특징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들 움직임이 좋습니다. 파워로직스가 5.6% 상승합니다. 5,590원.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도 4% 이상 올라갑니다. 77,200원. CCS도 3.8% 올라가면서 1,364원. 그밖에 모비스, 아센디오도 지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서남, 아모텍, 서남이 2% 이상 올라가고요. 지금 3,430원. 그리고 지금 LS일렉트릭, 고려제강도 상승 중이고 아모텍도 1.8% 상승하면서 주가는 3,0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2차 전지는 앞서 보셨다시피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있죠. 지금 그 GM 배터리 합작법인 관련된 지분을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 가져가게 되는 건데 일단 주가는 올라갑니다. 자, 그밖에 삼성 SDI 2.7% 상승 266,000원. 그리고 LG와 SK이노베이션도 지금 각각 1.7%, 3%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용기기 관련주들도 흐름이 좋습니다. 하이로닉, 휴온스 글로벌, APR 모두 지금 3%에서 2% 올라갑니다. 하이로닉이 6,040원이고요. APR이 지금 51,100원, 그리고 비올도 1.4% 상승 중이고 클래시스, 웬텍 다 올라갑니다. 휴젤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레이저업텍도 0.5%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용기기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은행주들 흐름도 괜찮네요. 지금 BNK 금융지주가 4% 이상 올라갑니다. 11,340원. 하나금융지주도 지금 3% 이상 올라갑니다. 65,700원. 그 밖에 KB금융 그리고 지금 신한지주도 2% 이상 올라갑니다. 각각 주가는 99,000원, 55,100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금융주들, 특히 금융지주사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네이버 카카오도 올라갑니다. 네이버가 1.9%, 카카오도 1.5% 상승하면서 각각 주가는 208,000원, 42,900원의 흐름 이어집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순매수 보여줍니다. 각각 485억 원, 540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 투자자는 996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302억 원 순매수, 그리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273억 원, 4억 원 매도 우위. 오늘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도 많이 삽니다. 지금 3,585계약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원 환율 저희 정규장 마감 대비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4원 20전 상승한 1,400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참 이게 환율과 시장 흐름이 참 무관하네요. 무관하죠. 무관한 지 너무 오래되긴 했는데. 무관한 게 한두 개가 아니죠. 뭐 미증시와 디커플링도 미국 장하고 오래됐고. 우리 장하고 무관하고. 네. 개장 한 10분 전에 살펴보는 동시효과하고 개장 이후 시세 무관하고. 그렇게. 오전장하고 오후장 무관하고. 야, 그렇게 털어먹고 싶었구나. 그래서 동시효과에다가 그 겁을 줬구나. 에라. 이러다가 지금 오늘 한 돈 만 개 사겠는데 선물 코스피에. 그러니까요. 지금 안 그래요? 네, 지금 개장한 지 이제 이 정도인데. 속도가 네. 지금 얼마 됐다고 벌써 4,000개요. 육군 사이에. 맞아요. 와. 이러다 또 오후 가서 또 이거 다 털어내면 정말 양땡땡이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예. 지금 보니까 사흘 전부터 선물 시장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보였거든요. 그러니 삼성전자 플러스 났죠. 네. 네. 낮죠? 네, 0.5% 올라갑니다. 가자, 역 헤드앤숄더 가자. 예. 참치. 아니 왜 자꾸 제 차트를 보세요. 소장님도 컴퓨터 있으시잖아요. 아니. 제게 잘 정리가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여가지고. 네. 제게 잘 보이죠? 그러니까. 네. 우리 김본부장 네. 개장초 흐름 어떻게 정리되세요? 일단은 생각보다 출발은 좀 강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었죠. 반도체 쪽도 체크를 해야 됐고 2차 전지도 체크를 했어야 됐는데 결국 그동안에 미리 빠졌다라는 게 이제는 장점으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수급, 현물과 선물 모두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다는 게 이제 키포인트인데 문제는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연속성인 것 같아요. 그러면 너는 몇 시를 기준으로 연속성을 좀 체크를 하느냐라고 하면 저는 11시 기준으로 연속성을 항상 체크를 11시 합니다. 기준으로? 왜냐하면 11시가 중화권 증시가 이제 출발을 하고 특히나 이제 중화권 증시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시작하는 홍콩 항생시장이 10시 반인데 그들이 이제 장 시작하고 나서 약 1시간 정도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가 저는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오늘의 수급 흐름이 나오는 그러한 시간대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11시까지 흐름들이 만약 긍정적이다라고 하면 오늘 시장은 장 막판까지 조금은 이제 괜찮다라고 좀 보는 경향이 좀 있어서 저는 그때까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가장 좋은 것은 뭐 반도체,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할 것 없이 굉장히 그러게요. 강한 출발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속상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속상한 거는 개인들은 또 이렇게 또 조금만 상승해도 이런 날 그냥 매도를 하니까. 매도 주문 낸 거 다 취소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렇죠. 이런 날은 그렇죠. 역시 네.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초장 선물 시장에 들어오는 속도가 이렇게 속도가 이 가파르면 정도면은 굳이 오늘 맞아요. 털어내실 이유가 없어요. 조금 나중에 아쉬운 뭐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일단 지금은 쭉 들고 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네. 저 약간 이렇게 사심이 들어간 질문인데 네. 뭐 제가 들고 있어서가 아니고 저하고 가까운 지인이 네. 한 3년을 갖다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갖고 계시면서 이제는 안 쳐다보시더라고. 한 3년을 갖고 계셨으니까.
근데 그거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왜 그렇게 주가의 흐름이 극명하게 엇갈리는지. 엇갈려요? 결국에 이제 대표할 제품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공장 가동률에서 이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가동률에서요? 없는, 네, 없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고 사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참 매출도 지금 그렇게까지 크게 잡히고 있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를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뭐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기술력을 보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것에는 찬성을 하지만 숫자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이쪽을 좀 투자를 하실 때는 만약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갔을 때는 비중을 좀 줄이거나 다른 종목으로 교체한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는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일단 3년을 좀 들고 계셨는데 뭐 일단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3년을 들고 있었는데 여기서 제가 안 좋습니다, 매도하라는 이야기 해도 어차피 그분은 안 들으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하지만 일단은 나중에 똑같은 실수가 나오지 않으시려면 결국에는 이제 비중 조절을 하시거나 방향성이 좀 맞지 않을 때는 빠르게 교체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 난 김에 네.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네. SK 바이오팜은 뭐가 다른 회사입니까? 그러니까 SKO 바이오팜은 세노바메이트라고 해서 뇌전증 신약,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매출 처방자 수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좀 잡고 투자를 하기에 어려워요. 하지만 SK 바이오팜은 이 세노바메이트가 미국에서 얼만큼의 이 처방을 받았는지를 주 단위로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주 단위로 확인하는 데이터가 우상향을 한다면 당연히 SK바이오팜에 대한 주가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비중을 더 확대를 하건 더 가지고 가던 아니면 이제 수익을 챙기든 할 수 있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그럴 만한 지금 가이드라인이 될 어떤 중요한 어떤 구심점이 없는 게 조금은 차이점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엔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좀 많이 올라가는데 지금 액침 냉각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나온 얘기들이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갑자기 예. 액침 냉각을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엔캠. 네. 그냥 잘하던 거 잘해야 되는데 자꾸 잘하던 거에서 승부 못 보고 다른 거 뉴스를 가져다 붙이면 굉장히 짧게 움직이고 많은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 네네. 경험상. 그래서 엔캠 뭐 물론 이제 움직이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분 좀 좋으시겠고 뭐 단기적으로 이제 붙으신 분들은 나름의 전략을 좀 세우시겠지만 엔캠은 전액으로 승부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전액, 예. 이 뉴스를 가지고 뭐 한참 잘 나갔었을 때 가격대까지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고 액침 냉각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건 제가 조금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버티브 홀딩스라는 기업을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미국의 버티브 홀딩스라는 버티브 기업이 홀딩스. 있어요. 그러니까 액침 냉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순서가 올까에 대한 고민이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연구 개발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네.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이쪽에 대해서 지금 당장의 성과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버티브 홀딩스를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더 맞는 선택지가 아닐까. 물론 K엔솔이라든지 GST, 뭐 한중 NCSA 같은 기업들이 움직이긴 하죠. 하지만 그들과 대비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지금 구조는 약간 모자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을 체크했을 때는 버티브 홀딩스가 조금은 더 나올 수 있는 선택이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아, 저 지금 네. 우리 애청자분들 이렇게 반응을 보면서 또 갑자기 막 후달려요. 진우 형님 감각 떨어지신 듯 이러면서 오늘 안 판다고요 하셨는데 일단은 마음이 놓이는 거는 김 본부장도 오늘 같은 날은 안 판다고 네. 하셨으니까 저만 감각 떨어진 거 아니고 네. 그래가 아차 싶어서 지금 지수 선물 흐름 보니까 뭐 미국 지수 자체야 늘 이 시간대에 그러듯이 약보합에 그치지만 에이 그래도 뭐 빠지게 하겠어요. 오늘은 안 파는 게 맞겠죠. 오늘은 내일까지는 그렇죠? 모르겠고. 네. 네. 저는 일단 이 흐름이라면 장 출발하고 뭐 현재 9시 약 15분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 이 정도 흐름이라면 저는 일단은 들고 가는 게 맞다. 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지수 선물 순면수 개수가 안 늘지? 그러니까 좀 지금 저도 약간 그게 괜찮습니다. 아까 속도가 되게 좋았는데 지금 약간 이 정도면 또 빠르게 늘어야 되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하도 맞다 보면은 예? 오기가
그 왜 학교에서 통이라는 녀석들이 이렇게 주먹만 이렇게만 해도 우리가 질끔질끔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괜찮다고 본다. 네. 혹시 그 밖에 뭐 그 전에 우리 또 한참 뭐 원전주, 방산주, 뭐 조선주 다 봤잖아요. 네. 좀 두루두루 좀 전략 좀 세워주세요. 오늘 보니까 뭐 화장품도 좋고 지금 사실 뭐 조선주도 지금 보니까 조선주도 좋고 네. 원전주도 사실 이게 뭐 AI 쪽 하면 이제 데이터 센터 그럼 이제 전력 설비, 원전 이렇게 또 갈 수 있는 흐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앞단에서 반도체가 조금 시세가 잘 나야 네. 이게 이제 흘러 변압기, 원전, 전선까지 좀 오는 모습들이 좀 많이 네네네.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같이 못 오른다고 해서 먼저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이제 그동안에 조금 많이 고민 많으셨다가 오늘 흐름들이 나오는 쪽을 체크를 해드려 보면 화장품 쪽이 제법 화장품, 강해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화장품 안에서도 저는 여러분들이 꼭 선별해서 이제는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가장 많은 ODM사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코스맥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스맥스 위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라든지 뭐 이제 자회사 지분을 좀 가지고 오면서 조금 더 늘어나는 수요에 공급력을 이제 맞출 수 있다라는 VT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이제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쪽을 바라보시는 게 맞거나 혹은 톡신 쪽은 여전히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파마 리서치는 어제도 지수 대비 아웃퍼폼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피부 미용 쪽을 보신다면 저는 파마 리서치를 탑픽으로 좀 보시고 또 파마 리서치가 가격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이제 대웅제약 네. 미국의 이제 나프타에 대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대웅제약까지 이제 보시는 것을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은 좀 놓아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양시장 오늘 1%대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17% 상승하면서 현재 2,483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1.57% 상승하고 있습니다. 686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하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 들어옵니다. 865억 원의 매수 우위 기록 중이고 기관 역시도 981억 원, 1,000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현재 지수 상승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만 홀로 1,886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됩니다. 외국인이 736억 원 순매수 기록 중이고 기관도 28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738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 함께 보시죠. 오늘은 방송과 엔터,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그리고 비철금속 업종이 강합니다. 반면에 전기 유틸리티, 건축 제품, 그리고 식품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은 석유화학주가 강합니다. 특히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 특수가스 사업 부문을 계열사인 효성 TNC에 매각할 것이란 전망에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오늘도 급등 중입니다. 현재 11% 넘는 강세로 거래가 41,650원이고요. 하나솔루션이 3.9% 오르면서 17,030원, SK이노베이션과 대한유화도 3%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코오롱인더도 3% 가까이 오르면서 현재 거래가 28,2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선주가 상승합니다. 메타가 100억 달러 규모의 해저 광케이블 독자 구축에 돌입했다는 소식에 전선주 어제 강했었는데 오늘까지도 이 호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전선주 내에서는 일진전기가 3.16%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가 21,250원이고요. LS 에코에너지 4% 가까이 올라갑니다. 23,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이 1.8% 오름세고 LS 마린솔루션이 2.24% 강합니다. 현재 거래가 14,610원. 더불어서 LS도 2% 넘게 오르면서 91,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도 상승세에 시연 중인데요. 미국 정부가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의 배터리 합작 법인인 스타플러스 에너지에 75억 4천만 달러의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는 소식에 삼성 SDI 현재 1% 넘는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GM이 완공을 앞둔 미시간주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지부들 LG 에너지 솔루션에 모두 매각한다는 소식이 보도된 이후에 오늘장에서 오름세 보여주고 있다가 지금 하락 전환된 상태입니다. 0.51% 약세로 거래가 38만 9,500원이고요. 반면에 SK이노베이션은 2.8% 올라갑니다. 11만 6,700원. 후성도 2%대 강세로 5,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HBM 관련주입니다. 미국이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발표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고 반도체 업종 이 우려를 선반영하면서 그동안 내려왔는데요. 오늘은 반등합니다. 특히 이오테크닉스가 5.83%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가 12만 1,600원이고요. 한미반도체도 4.29% 올라갑니다. 7만 5,300원. 테크윙이 5.26% 강세 기록 중입니다. 3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레이저셀이 1.48%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가 3,765원이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3.53%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14,0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발표가 나온 이후에 오히려 시장이 반등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트 투자자문 노훈민 자문역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대선 이후에 비트코인이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결정되면서 관련주들이 크게 오르기도 했었는데 관련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최근 비트코인이 1억 3천만 원을 돌파하면서 이제 이더리움 가격까지 이제 상승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로 이제 이 유예 이슈로 주식시장의 가상화폐 관련도 높은 종목들이 이제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관련 주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고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가 상승하면서 이전에 거래소 관련주였던 우리기술투자와 혹은 이제 하나투자증권이 주목받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STO 토큰 증권 관련주가 주목을 받으면서 갤럭시 SM이나 갤럭시 머니트리, 핑거 그리고 서울옥션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STO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거래소 코인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컴투스 홀딩스가 최근 강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STO 관련 정책 지원으로 핑거와 갤럭시와 머니트리 등도 이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관련주 굉장히 다양한데 그럼 어떤 종목 가장 좋게 보시나요? 네, 일단 컴투스 홀딩스는 이제 코인원 지분의 이제 21.95%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최근 이제 비트코인이 1억 3천만 원을 넘어감에 따라서 거래소의 활성화 및 이제 수익 증가할 것을 이제 기대감이 상승할 것으로 이제 전망하고 있고 컴투스 홀딩스의 실적 또한 증가한 부분이 해당 부분에 부각받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컴투스 홀딩스는 작년에는 적자 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긴 시간을 조정받았지만은 현재 3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가격이 상승하면서 저점에서 주가 또한 50% 이상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STO는 또 이제 서울옥션을 이제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친가상화폐 관련 임무를 이제 SEC 의장으로 지목을 하고 있고 STO 관련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고하면서 우리나라의 STO 관련주의 상승이 나타났고 또한 이제 여당의 한동훈 대표 또한 이제 토큰 증권에 관련된 정책을 입안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STO 시장의 개화와 정책적 수혜가 함께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옥션은 미술품 STO를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제 고가의 미술품에 대한 STO 수요가 회사에 대한 실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이제 긍정적 영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일단 오늘의 시장은 어제 미국 시장이 소폭 오르는 흐름을 보였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어제는 이제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하는 흐름과 기관의 매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코스피 2,450에 대한 지지하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최근에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경제를 다시 이제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12월 FMC에서는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유동성 자금에 대한 공급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현재 위치에서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주는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과 지금 최근에 약간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바이오에 대한 반등이 시장 전체를 반등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급변하는 외환시장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IM증권 박상현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박재홍 의원님 이번 주는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예, 트럼프 트레이드가 다소 잠잠해지면서 미 연준과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 방향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공식간 경제 이벤트 및 주요 경제 지표들이 쏟아지고 미 연준 위원들이 발언도 다수 이어지는 만큼 달러 흐름과 관련된 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카드 대상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양상인데 이번에는 비서방 신흥 경제국 연합체 브릭스를 향해서 100% 관세 부과를 경고했는데 이 발언 구체적인 배경 좀 알려주세요. 예, 일단 푸틴 대통령이 그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결제 시스템, 통화 자체를 좀 만들 수 있다라는 어떤 제안을 좀 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메시지를 좀 내놨는데, 뭐 아무래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조금 그 푸틴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어찌 보면 달러의 어떤 기축 통화의 어떤 위상 자체를 좀 약화시킬 수 있는 어떤 도전적인 어떤 그 메시지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미국 경제의 영린 자체를 좀 건드린다라는 저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미국 경제가 이렇게 또 금융시장 자체가 호황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미국의 그 기축 통화로서의 위상 자체가 상당히 강화되고 자금들 자체가 미국으로 사실은 유입이 되는 효과도 사실은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달러의 어떤 기축 통화로서의 위상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그 브릭스 국가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 일각에서는 이제 트럼프의 강력한 보호 무역 정책이 오히려 이제 달러의 힘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결국은 뭐 관세 중심의 정책이라면은 달러가 강해질 수밖에 없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박영원님? 지금 이 브릭스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달러의 어떤 지위를 흔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당장은 이제
힘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자체가 이제 경제 규모라든지 또 상호 간의 어떤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위안화 결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달러 대체를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현실적인 장벽들이 상당히 조금 많은 부분들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금융기관, 뭐 스위프트로 대변되는 전 세계 금융기관 자체가 사실은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다른 통화로서의 어떤 결제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러한 측면에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화폐 뭐 이러한 것들의 도입 가능성을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아마 그러한 그 결제 시스템 자체를 좀 회피하게 한 방안으로 중국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제 달러의 어떤 움직임 자체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관세 정책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만약 미국 경제가 오히려 흔들린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해서 부채 부담 자체가 상당히 커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가서는 다시 한번 이 탈달러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좀 강화될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브릭스 국가들의 어떤 경제 규모 자체가 G7의 어떤 경제 규모를 앞으로 넘어서는 그러한 시점에 가서는 정말 이제 탈달러에 대한 얘기들 자체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이제 강달러 기조는 다소 좀 수그러든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추세적인 하락으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다시 반등할까요? 저는 좀 완만한 하락세는 조금 유지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12월에 미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들이고 또 최근에 미국의 물가 압력이 약간은 좀 끈적거림은 있긴 하지만 좀 전체적으로 좀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또 미국 지표 자체도 다소는 좀 둔화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완만한 좀 하락 기조를 좀 유지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는 지금 또 149.88, 이 150엔에서 자꾸 이제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올 듯한데요. 달러엔 환율이. 예. 이제 BOJ 이제 금리 인상 기대감 이게 결국 다다음 주입니다. FOMC 결과 확인하고 그날 또 바로 BOJ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금리 인상을 한 6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이제 그 일본의 그 소비자 물가 자체가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그 BOJ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금리 인상을 좀 지연시키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을 거로 좀 보고 있어서 이번 12월에는 좀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변수 자체는 일본 그 신임 정부 자체가 경기 부양책을 사실은 이제 내놓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금리 인상에 조금 걸림돌을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BOJ 어떤 기조로 봤을 때는 12월에 좀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욕 증시 미국 대선이 끝난 이후로 흔들릴 법한 변수가 등장해도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ETF를 통해서 여러 종목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최근 서학개미의 사랑을 받는 ETF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김승현 ETF 컨설팅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김 부장님 나오실 때마다 자꾸 봄에 말씀하셨던 딸기 농장이 생각나는데 요즘 이 겨울에 어디 다니세요? 요즘은 그래도 실내 활동 위주로. 실내 활동 위주? 네, 뭐 키즈 카페 위주로 좀 다니고 있고요. 키즈 카페. 예. 위주로 좀 다니고 있고. 지난주에는 제가 홍콩에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네, 폭설이 굉장히 많이 내렸는데요. 그래서 돌아오는 귀국편이 제가 좀 한 이틀 정도 비행기가 연장되기도 했었습니다. 좋으셨겠다. 인천으로 못 들어와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한번 겪어보니까 이걸 아마 금융시장에도 좀 적용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가령 최근에 뭐 트럼프 2.0 시대, 아니면 뭐 나스닥이나 아니면은 뭐 S&P 500이 사상 최고가를 이어가고 있는 시점에 또 금융시장은 늘 또 변동성이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좀 말씀드릴 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파킹형 ETF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도 좀 느끼긴 했습니다. 그래서 서학개미가 좋아하는 그런 뭐 ETF들 말씀드리면서 그다음에 이러한 또 저희가 예측 못하는 이런 리스크에 어떻게 금융시장 리스크에 대응해야 되는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아니라 이번 큰 눈 때문에 진짜 제 주위에서도 해외 출장을 나가셔야 되는데 결국 공항에서 밤 꼬박 새고 못 나가신 분도 계시고. 맞습니다. 또 이번에 폭설로 또 피해 입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김 부장님은 완전 대박인데.
그러니까 회사 돈으로 더 쉬다 오셨다고. 아, 굉장히 회사에는 굉장히 고생하고 왔다고 얘기는 네, 매뉴얼대로 말씀드리긴 했었고요. 마음이 좀 불편하긴 했었습니다. 아, 그러죠? 네. 그래서 그래요. 좀 많이 고민하면서 좀 투자자분들한테 어떤 말씀 더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 최근 한 달 동안 ETF 시장 한번 동향하고 성적표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12월 또 두 번째 영업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을 좀 정리하는 그런 기분으로 최근에 1개월 수익률 상위 ETF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뭐 트럼프의 남자라고 할 수 있죠. 일론 머스크가 CEO로 있는 테슬라에 대한 기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 1개월 수익률 상위에 최근 2, 3년 동안 부진했던 테슬라가 빠르게 반등하면서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ETF가 상위에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특이할 점 같은 경우는 인터넷도 좀 뭐 네이버 같은 종목도 반등을 했습니다만 네. 최근에 이 K-팝 관련된 종목들이 좀 반등을 하긴 했었습니다. 뭐 아파트라는 그런 노래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주요 네. 뭐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하면서 그동안 1년, 2년 동안 주가가 부진했던 K-팝 관련된 종목들도 오르고 있고요. 뭐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뭐 1, 2년 동안 팔란티어 이런 종목들 좀 중심으로 많이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그다음에 뭐 AI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 K-팝 이런 종목들이 좀 높은 성과를 보인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뭐 지금 뉴욕 증시가 워낙 흐름이 좋다 보니까 지금 우리 뭐 서학개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 상승세도 지금 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네. 지금 보니까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보관액이 이게 좀 아쉬운 현실인 것 같은데 삼성전자 시가총액 절반이다. 네. ETF 시장은 어땠나요? ETF 시장 같은 경우도 역시나 미국 관련된 투자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국내 증시는 좀 수익률이 좀 부진한 반면에 미국 뭐 최근 같은 경우는 미국 예외주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사실 내년 이후에도 미국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좋고요. 그렇다 보니까 S&P 500 그다음에 좀 안정적인 상품, 그다음에 배당이 좀 꾸준히 나오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그다음에 뭐 CD 금리 액티브와 같이 아까 눈 말씀드렸죠. 네, 파킹형 상품들도 조금씩 인기를 끌고 있고요. 코스피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지난달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고려하더라도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는 조금 부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여전히 투자 같은 경우도 미국 중심 해외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서학개미들 지금 이제 미국 주식 들고 있는 게 우리 삼성전자 시총의 절반이다. 그러니까요. 어디 뭐 그뿐입니까? 들리는 얘기가 점점 우리 증시의 위상이 추락하는 소리들밖에 없는데 뭐 리플 뭐 비트코인도 아니 리플 무슨 거래 대금이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거래 대금을 능가했다고. 네. 뭐 그 정도까지던데 참. 네. 지금 요거 M7 네, 여기 아무래도 우리 많이들 가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11월 하순에는 조금 M7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가 12월 들면서 어제 또 이제 M7 쪽으로 바짝 이렇게 네. 매기가 붙는 양상이던데 예. 요쪽은 요 한투운용 여기 또 요쪽으로 또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가만 계실 한투운용이 아니지.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저희 같은 경우 특히나 뭐 빅테크에 대한 전망을 굉장히 좋게 중장기적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그 M7이라고 하죠. 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뭐 서학개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투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서학개미라는 표현보다는 스마트 인베스터라는 좀 표현을 조금 더 좋아하긴 합니다. 뭐 개미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뭐 예전에 좀 쓰였던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에 서학개미보다는 좀 국내 이 스마트한 인베스터 분들의 이 투자의 그런 흐름, 매수 현황, 보유 현황을 좀 벤치마크로 해서 만든 ETF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라는 ETF가 있는데 이게 바로 말씀 주신 국내 뭐 서학개미 또는 스마트 인베스터 분들의 이 투자 패턴을 파악해가지고 상품화를 한 그런 ETF들인데요. 메타라든지 테슬라, 엔비디아, 뭐 ASML 관련된 종목들, 팔란티어도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나스닥 100 대비해서 보임에 따라서 이런 ETF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도 메타나 테슬라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국내 투자자분들의 이런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에 대한 빠른 흐름을 통해서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통해서 이 ETF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팔런티어도 있었네요. 네.
핫한 거 다 들어가 있네요. 맞습니다. 예, 그 국내 투자자분들이 사실 굉장히 스마트하십니다. 예. 네, 뭐 기관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관심도 많으시고 리서치도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걸 통해서 그다음에 어떤 정도 패턴을 담은 그런 투자도 굉장히 유망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메타의 비중을 저렇게 제일 네. 높인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요 같은 경우는 네. 최근에 뭐 국내 투자자분들의 해외 주식 투자 잔고가 늘어났다든지 예. 아니면은 뭐 거래량이 급증했다라든지 예. 아니면은 뭐 순매수가 늘었다든지 이런 방법론에 따라서 저희가 만들기 때문에 최근에 메타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매수가 늘어가지고 예. 요거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는 주식들 그다음에 거래가 많이 되는 주식들 그러니까 뭐 거래가 많이 돼야 사실 관심도가 높은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많이 보유한 주식 이러한 기준들을 통해서 10개의 종목을 뽑은 게 조금 전에 보실 수 있는 그 종목들이고요. 매월 말 리밸런싱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메타가 들어가 있었고 지지난달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가장 높은 순위에 있었고요. 엔비디아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방법론을 통해서 종목들에 대한 그 비중을 결정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국투자신탁 운용에서 국내 최초로 네. 그 금현물 투자 ETF 출시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국내 최초이자 현재 유일한 유일해요. 예, 어. 금현물 ETF입니다. 네. 그러면 국내 최고일 수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최근에 유일하기도 하고요. 예, 네. 유일하니까 최고일 수밖에 없지. 뭐. 맞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최근에 워낙 금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마 요 방송에 처음 나온 게 3월인데요. 그때도 네. 제가 말씀드린 여러 ETF 중에 하나가 바로 금 현물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좋은 수익률을 좀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사실 내년에 대한 전망도 훨씬 더 긍정적인 전망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게 사실 미국 기준금리, 뭐 실질금리라고 하죠. 금리가 좀 하락하는 구간에 들어서는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금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가격의 상승도 있지만은 좀 안전자산에 대한 그런 효과도 분명히 큽니다. 눈이 올 때 분명히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산 중에 하나가 바로 금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올 초 보다 지난해 같은 경우 전쟁 이슈도 좀 많았죠. 이러한 전쟁 이슈 그다음에 지정학적 이슈가 있으면 있을수록 금에 대한 관심은 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하락에 맞춰서 이런 금에 대한 전망도 좀 이어질 것이다.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고 자산 배분 측면에서도 10에서 15% 같은 경우 꾸준히 금을 모아 가시기를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금 현물 ETF죠? 맞습니다. 현물입니다. 이거 출시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2021년입니다. 2021년. 네, 한 3년 정도 됐고요. 예. 처음에 출시한 지 한 2년 정도는 사실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큰 관심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빅테크라든지 아니면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좀 이어졌었는데 올해 가장 좀 큰 폭의 성장을 이뤄가지고 지금 AUM이 그 자산의 전체 금액이 5천억을 돌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금을 바라보는 이 자세가 뭐 원유 같은 경우는 같은 이 커머더티지만은 사실 뭐 단기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금 같은 경우는 좀 더 꾸준히 저희가 돌반지 그냥 받았다가 바로 팔질 않죠. 그래서 네네. 돌반지 좀 보관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에 대한 그런 투자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금 같은 경우 꾸준히 모아가는 적립식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21년 출시하셨으면은 네. 뭐 2021년이면 한 2023년 10월까지는 거의 횡보니까 네. 그 이후에 그야말로 날라갔네요. 맞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투자자분들의 자금 유입도 이어지고 있고 무엇보다 유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현물 ETF밖에 투자가 안 됩니다. 선물 ETF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역시나 퇴직연금에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요. 지금 네. 요 이제 M7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에 아주 좋았는데, 네. 그리고 이쪽 관련한 ETF 성적도 좋았고 수익률도 맞습니다. 상당하실 거고. 네네. 자 이제 결국 이제 트럼프 이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인데, 네. 그 이후에는 좀 나름대로 전망이 어떠세요? 우선 M7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S&P 500 내에서 보더라도 이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당기 순이익에 대한 비중 또는 뭐 R&D 투자금에 대한 비중 이런 게
오히려 굉장히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표에서처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좀 더 발전함에 따라서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트럼프 2기에서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법인세 인하가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에 이어질 경우에 이런 M7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수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중심의 그런 상위 종목들에 대한 M7에 대한 흐름은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나 좀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될 건 아마 테슬라입니다. 최근 2년 동안 테슬라가 굉장히 주가가 부진하였다가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는 했었죠. 그래서 2025년에는 이러한 테슬라 그동안 2년 정도 움츠렸던 이 테슬라가 굉장히 주목받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율주행인데요. 이 자율주행의 가장 큰 적은 기술력이 아닙니다. 기술에 부족한 게 아니라 바로 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자율주행 규제가 좀 더 풀릴 경우에 본격적인 수익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어떤 주식도 무조건 오르는 주식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가 좀 더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내년 초에 나오는 그런 4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중장기적 흐름으로 이어나갈지에 대한 그런 저희가 흐름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뭐 추가적으로 앞으로 또 출시를 계획 중인 ETF 네. 있으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시기는 사실 조금 더 정해져야 네네네. 될 것 같습니다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AI가 이게 실생활에 도입되었을 때 가장 수혜가 받는 그런 산업들에 대한 ETF가 좀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핫하죠. 예. 그다음에 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요. 요즘에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면 기존 산업 중에서 마스터 비자라든지 예. 아니면은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이 약간 올드한 산업, 전통적인 산업에서도 AI를 통해 가지고 실적이 몇 배가 뛰는 그런 기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AI에 대한 반도체 이런 것도 여전히 좋습니다만은 이 반도체에 이어서 실생활 그다음에 실제 기존 산업과 융합을 통해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ETF들을 저희가 출시를 계획하고 있고요. 관련돼서도 아마 개별 종목으로도 좀 주가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장님 요새 국내든 해외든 간에 지수의 2배 내지는 3배로 네. 올라가든 내려가든 네. 수익 내겠다는 그 레버리지 상품들 네. 여전히 어떻게 많이 들어옵니까? 또 자금이? 요 잔금 같은 경우에는 네. 어느 정도 좀 꾸준함이 있긴 합니다. 특히나 네. 지수가 변동성이 있을 때 네. 그런 자금들이 좀 이어나가고 있고요. 사실 국내는 2배까지 레버리지가 있는데 예. 싱가포르 거래소 가게 되면은 7배 상품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네. 7배요? 예, 7배 상품. 레버리지 7버리지라고 할 수 있죠. 7벌이지? 네, 곱하기 7. 네, 그래서 레버리지에 대한 관심은 시장의 변동성이 클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한 방에 훅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활용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반도체 같은 게 미국 반도체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는 그런 ETF에 대한 관심도 이어졌습니다만 여전히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이 아닌 이상 이 타이밍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활용하기를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외국인 현선물 모두 좀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도 계속해서 견조하게 오늘 오름세 유지가 되네요. 예. 더 늘지는 않더라도 여기서 줄이지라도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고 가는 전략 맞습니까? 그건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